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저희 뉴미디어 트렌드도 새해 첫 시간인데, 자, 새해를 앞두고 공개된 한 드라마가 요즘 큰 화제던데요. 네,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으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의 첫 번째 스릴러 도전이고요. 네. 그리고 송혜교 씨도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작품인 더 글로리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더 글로리. 12월 30일 날 공개됐는데요. 이게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여자가 온생을 걸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복수 준비를 해서 그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네, 처절한 복수극인데 네. 공개한 그 첫 주, 12월 마지막 주죠. 첫 주부터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재미있게 예, 볼륨 1을 봤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참 관심을 아주 세게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반응이 좋다면서요.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 많으면 네.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4일이죠. 네. 넷플릭스 탑10 웹사이트인 그 탑10 넷플릭스닷컴 따르면 더 글로리가 공개 후 3일 만에 누적 시청 시간이 2,540만 시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540만 시간? 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아시아,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2등, 또 미국에서 6등에서 탑10 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 세계 11개국의 탑10 차트에 올랐고, 네. 그래서 비영어권으로는 전체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거는 다들 어떻게 이렇게 딱딱 알아보시는지. 네.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반응 얻으면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자, 이 드라마, 아까 저희도 복수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복수극도 K표 복수극이 나오는 겁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들이 웬만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서 약간 터부시하는 콘텐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등급을 굉장히 높게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쉽게 제작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네. 지금까지 보통 K-드라마라고 하면 멜로나 액션, 화려한 볼거리가 주였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평면적으로. 네. 그리고 복수용물이라서 내수용이라고는 의외로 많이 사긴 했는데, 미국 매체 포브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복수의 필요성이 그 주인공의 생명을 구했다. 가해자들을 파괴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절망적 존재의 삶은 나감했을지도 모른다라면서 극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좋은 컨텐츠는 또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또 증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드라마의 작가가 그 이름도 유명한 김은숙 작가입니다. 이 김은숙 작가표 드라마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특유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티키타카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처절한 피해자가 내뱉는 대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좀 찰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약간 집단지성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숙 작가님이 여러 보조 작가님들이랑 같이 네.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번역됐을까도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요. 저도 이 드라마 보니까 여기서 이제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2판 4판이야. 이게 원래 불교 용어였다. 이런 주인공의 대사를 들으면서 야, 이 주인공의 내면이 정말 내공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복수심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철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아까 볼륨 1, 그 파트 1을 전편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다려집니다.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이 다음 편은? 총 16부작으로 기획이 됐고요. 네.
이 시즌 1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남은 8회차는 이제 3월에 공개를 합니다. 아, 대한민국 3월에. 신육부작이긴 한데 또 이제 OTT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요즘 시즌 1이 10부작 내외로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반으로 쪼개서 이제 먼저 공개를 하고 네.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파트 1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배치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합복을 당했는지 묘사하고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네. 직전까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네. 3월에 공개되는 남은 8회차에서는 복수를 시작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들을 아마 펼쳐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네. 더 글로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다른 화제 영상도 오늘은 한 편 더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이제는 유튜브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브이로그를 올리자마자 200만 뷰를 기록한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건 이제 채널들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많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주인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지닌 채널을 가진 블랙핑크 지수가 블랙핑크군요, 역시. 네. 런던 브이로그라는 채널을 만들고 네. 브이로그를 하나 올렸는데 네. 그게 올리자마자 200만 뷰가 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개설 시간 10시간 만에 9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요. 이름은 행복지수 103%라는 채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런던 브이로그 하나가 네. 200만 뷰를 돌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5일이 지나서 조회수가 740만 회를 넘겼어요. 정말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1000만 회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어떤 점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멤버들은 좀 감각적인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지수 씨의 브이로그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관광객 같은 진짜 관광객들처럼 얼굴도 굉장히 클로즈업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한식당 가서 인싸주라고 네. 뭐 특정 소주 맥주를 섞어서 말아먹고 막 좋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감 웃음이 없구나. 나지 않아요. 네, 가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이대로 그냥 지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고. 올해 뉴미디어 이슈도 우리 새해 첫 방송이니까 좀 살펴볼게요. 보통 요즘 OTT 컨텐츠나 드라마 신작을 소개할 때 대부분 원작이 웹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적 있잖아요, 우리도. 네. 네. 최근에 화제가 됐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도 웹소설이 원작이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네네네. 네. 올해 웹툰 시장 전망이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타임지에서도 대한민국 K-드라마의 대부분이 웹툰 원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근데 뭐 이미 많이 성장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형을 굉장히 하고 글로벌로 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2022년에 큰 테마였다고 보면요. 네. 이제는 수익을 보여주겠다 이런 수익.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2017년 네이버랑 분사해서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에서는 라인 망가를 서비스하는 라인 디지털 플론티어를 인수하면서 아예 그냥 기업 구조 자체를 웹툰 전문 회사로 바꾸고 있어요. 특히 뭐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뭐 산하로 배치를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을 하면서 네. 이제 글로벌 회사이거든요. 네. 10개국 언어로 100여 개국의 이제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개국 정도. 네. 네. 그리고 뭐 작가 수도 네. 아마추어 포함해서 82만 명, 작품이 140만 개라고 합니다. 아니, 네이버 웹툰에만요? 네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2021년에 3분기 매출이 3,800억 정도 넘었었고요. 네. 4분기도 3,800억, 2020년 1분기에 4,000억, 2분기에 4,083억, 3분기에 4,500억씩으로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웹툰에서 이제 웹소설 플랫폼이죠. 지난 10월 네. 욘도를 출시를 하면서 네. 와패드에서 인수했던 회사이기도 하죠. 와패드 인기를 끈 작품을 엄선해서 또다시 이제 또 네이버 웹툰에 네. 맞는 콘텐츠로 또 이제 여기란 승격제 같은 걸 활용해서 계속 한다는 또 포석이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또 인수를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삼다무라고 해서 3시간 기다리면 무료를 또 한국에서 만들었던 기다리면 무료라던 기다무를 삼다무로 바꾸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삼다문화 3시간을 기다리는 무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료 매출과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 3시간을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또 그 3시간을 기다리면 힘들어서 힘듭니다. 돈을 네, 돈을 한 편 쓰게 보고 만들어요. 다음 편 보기까지 정말 1분이 힘들어요. 네. 맞아요. 딱 네. 중요한 부분에 또 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화 가능성들, 이제는 뭐 미국에서 MAU라고 하는 월 사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삼다문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미 일본이나 네. 한국에서 성공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통해서 신규 이용자들과 또 수익화까지도 두 마리를 잡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별도의 회사로 분리를 해서 이제 수익 창출 전략을 꾸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기존 이름으로 쓰지 않고 아까 네이버는 욘더라고 했고요. 카카오는 타파스라고 이렇게 플랫폼 이름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지에 완전히 현지화시켜서 그 현지 그 창작자들을 육성해서 그 브랜드를 같이 성장하게 만들려는 시스템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국내에서 성공한 웹툰이나 웹소설이 해외에도 번역이 돼서 뿌려지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현지에서 성공한 웹툰이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겠어요. 그럼요. 예, 지금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네. 레디씨의 웹소설, 로맨스 웹소설이죠. 오빠 베프와 데이트하기를 지난 20일부터 카카오 페이지나 웹툰 페이지에 연재 중이에요. 그래서 웹소설을 국내 웹툰으로 제작하는 건 이번에 말씀하신 것 첫 번째 사례고요. 그래서 국내 글 그림을 작가를 붙이고 그다음에 주인공 이름을 바꾸는 등 해서 현지화를 거쳐가지고 성공하는 모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좋은 IP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현지화 시켜서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수익화내고 또 이게 통한다고 하면 또 일본으로 가져가서 또 이제 산지화시키고 하는 형식의 이게 사실 어떻게 대단한 좋은 글로벌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나이트 오울스 앤 서머 스카이즈라는 웹툰 버전을 네. 국내 네이버 웹툰에 또 런칭하기로 했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성공한 작품들 또 중국에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수입되는 웹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때려서 이제 결국에는 경계선이 국가라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IP가 선순환하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웹툰의 글로벌화 전략까지 알겠습니다. 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심심풀이로 보는 웹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각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이 만만치가 않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